우리 어렵게 모셨습니다. 진짜 우리 조문수 회장님.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렸는데 원체 그 사업장이 많고 저쪽에 지방에도 많이 다니셔야 돼가지고 어렵게 조문수 회장님 만나게 됐는데 지각하셨습니다.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거기서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가 건방져 보이잖아요. 아니, 오늘 할 얘기는 되게 많은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축약을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우려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회장님 발음이 안 좋아요. 아, 잠깐만 이거 해야 된다. 아, 이, 우, 에, 오 하고 난 다음에 해라. 우리 회장님의 그 인간적인 면도 다 보여드리면 좋기 때문에 아니 요즘에 사업 잘 되시죠? 잘 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짐작한 것보다 조금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예. 막 숫자나 이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지.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서 예. 우리 그 주식초등학교라는 채널에 나갈 건데 정식 IR은 아니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오케이. 또 뭐 공시를 그 범위를 벗어나는 데에서는 하면 안 되고 그 많이들 아실 텐데 이거는 절대로 그 어떤 특정 회사 주식을 사라 팔아라 뭐 이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예, 그래서 전체적인 이쪽 산업 이야기 그리고 우리 회장님의 한국 카본 경영 이야기 사업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주가는 거기에 맞춰서 못 갈까? 주가에 신경 쓰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업에 소홀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우리 주주들한테나 사회에 실망감을 주면 안 되고 그 말이 뭔가 하면은 세계 시장 경제나 어떤 돌발 변수에 의해서 주가가 떨어지거나 또 올라가거나 하는 건 있겠지만 그런 요소가 아닌 안정되게 좋은 그림을 보여주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가에 신경 쓰는 게 아니고 본업에 신경 쓰고 그 업계의 시황이나 또 미래에 뭘 요구하는가에 따라서 그거를 열심히 쳐다보려고 해야 됩니다. 그 사업장이 엄청 많으시잖아요. 밀양에만 세 곳, 그렇죠. 뭐 함양, 예, 거제, 예, 또 예. 서울에 있고 베트남에도 예, 있고 시흥에도 있고. 그거는 그건 조금 고객의 바로 옆에 붙어서 전자재료라든 거를 그 퀵 데리바리를 해주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거기서 잘라서 단순 보관해가지고 바로바로 하는 개념입니다. 그 사업장이 그리 많으시고 직원도 지금 한 450여 명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스몰캡 중소기업들, 코스닥 상장사들 다녀본 회사들 중에 사업장 규모, 공장 사이즈로 봤을 때는 한국감이 제일 컸어요. 대기업들 빼고. 그 관리하기 너무 힘들지는 않으세요? 어떤 효율성 측면에서? 그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망하는 척경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외국도 못 나가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많이 보강을 하게 된 거죠. 네네, 내부적인 그러니까 전에는 서면상으로 받아보고 네. 또 간혹가다 가던 정도 이래가지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데 이제는 즉시 그 영상으로 회의를 하고 또 공장 관리하는 데에 CCTV도 베트남에 있는 것도 여기서 다 쳐다보면서 관리가 되고 모든 게 이런 것들이 쫙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국내에서 여러 회사 있다는 것뿐만 아니고 이제는 하나의 개발된 게 공통적으로 쓰이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것들이라든지. 그런데 이거를 관리가 잘 돼야 된다. 이쪽에서 만드나 저쪽에서 만드나 같은 게 만들어져요. 여기서 그 정도가 못 이루어진다 하면은 관리비가 너무 많이 치면 경쟁력이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 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렇죠. 실제 그게 안착되기까지는 네. 시간, 나라가 틀리면 또 법률도 다르니까 이런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노력은 5분의 1, 성과는 100배 이래 되는데 뭐로 이길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절감할 수 있고 중국이 절대 못 쫓아오는 거는 시스템에서는 약할 수밖에 없어요. 낮에 생산하고 밤에 생산하고 달라요. 또 그리고 저희들은 복합재료예요. 네. 복합재료라는 거는 메케니컬하고 달리 케미칼이기 때문에 네. 똑같이 보여도 똑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이런 거를 하기에는 이 시스템화가 잘 갖춰지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어떤 부서는 그것 때문에 적자로 흘러가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감히 자동차 소재라든지 또 항공기 소재라든지 더 나아가 자동차와 항공이 합쳐진 에어택시라든지 이런 데에 준비가 차곡차곡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요 비행기가 괜히 예. 있는 건 아니고 예. 우리 그 회장님이 타고 다니시는 자가용 비행기
이게 다들 미국 비행기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비행기. 아, 이스라엘제예요, 이 비행기가. 이거는 이제 활주로에서 달리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이제는 여기 수직으로 떠서 앞으로 쭉 날아가는 게 되겠죠. 그거 나오면 사시려고요. 만들어야죠. 농담이고. 예. 그래서 이 비행기 모형을 갖다 놓은 이유가 보통 그 신소재.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많이 공급을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여기 걸프 스트림 이야기도 하고 IAEA 이야기를 했는데 세계 최초로 무인기를 만드는 데가 IAI예요. IAI. 예. 뭐 이스라엘 에어로스페이스 인더스트리 해가지고 무인기는 천여지예요. 천여지 아직 제대로 도달 안 됐고. 천여지. 예. 그래서 이게서 조그마한 데서부터 차곡차곡 밟고 올라가자는 게 한 축이고. 그런데 그럼 볼륨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축은 들어가기 쉬운 항공 인테리어 쪽이라는 볼륨을 하면서 같이 쭉 해나가면은 그 땅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항공기 내장 자재 쪽으로는 유리섬유로 이미 보잉에 공급을 하신 이력이 있으시고. 그렇죠. 카본이라든지 아라미드라든지 이런 걸 쭉 다 밟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보잉 자체적인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죠. 문제 때문에도. 이제 보잉 입장에서는 외려 지금 항공 산업이 전멸을 하다시피 하고 있지만은 그럴수록 제가 볼 때는 자기네들 수익성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쟁력 있는 서플라이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진정으로 실력 있는 회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지금을 이제 체질 개선 시기로 삼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협력사들도 네, 경쟁력에 따라서 내 이야기를 잠깐 해줄게요. 네. 제가 지금 도전장을 내는 건 이거예요. 꼬리 부분. 소재에서부터 제작까지. 꼬리를 만들겠다. 예. 어떤 섬유로 하는지를 조금 우리 보시는 분들이 좀 난해할 수 카본 있습니다. 섬유로 하죠. 카본 섬유. 예, 카본 프리프렉. 카본 섬유를 이용해서 카본 프리프렉.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하나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표면적으로 글라스도 일부는 조금 쓰여요. 유리섬유도 들어. 그러니까 예. 지금 이게 이제 카본으로 만들어진 요거는 이제 일종의 이렇게 성형을 해놓은 제품인데 그렇죠. 프리프레그라는 건 이 철보다 10배 딱딱한 카본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이런 그 종이처럼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가공을 하면 이렇게 철보다 10배 단단한 카본이 되는 거죠. 말랑말랑한 게 우리 옷감처럼 말랑말랑한 데다가 그게 프리프레그. 수지를 입혀놓은 게 프리프레이라는 거예요. 네, 수지를 입혀놓은 거.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여러 겹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열을 주게 되면은 이러한 형상이 만들어져요. 이게 철보다 10배 단단하다라는. 그렇죠. 그리고 엄청 가볍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금속하고 달리 금속은 항공기에서 보면은 소재가 재질이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궤에다가 깎아내요. 그래서 뭐 한 85% 정도 다 깎아낼 거예요. 자,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없는 나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자, 이거는 아까처럼 붙여나간다 했잖아요, 그죠? 그건 플러스 공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보다 훨씬 비싸지만 알루미늄보다 싸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현하는 게 그게 복합 소재다. 지금 이제 신소재가 쓰이는 분야를 짧게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아까 항공기도 뭐 보잉에서 그 테스트를 이미 통과를 하셨고 납품한 이력도 있는 거는 뭐 그 의자 뭐 뒷부분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가는 엄청 가벼운 소재들. 그렇죠. 우리 비행기 타본 사람이 바닥에 서 있는 플로어 판넬이라든지 판넬. 그런 데는 소재로서 공급을 했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비행기 안에 보면 이렇게 판넬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 그렇죠. 화장실 벽도 엄청 딱딱한데 가볍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저 유리창 빼고 다 보이는 거. 이제 하고자 하시는 건 이 꼬리 부분을 복합 소재로 해서 만드시는 것까지. 그것도 많이 어떻게 진척이? 진척이 많이 됐고 지금 현재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는 보잉 차이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물건이라는 건 소재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리프렉이라는 걸 B 스테이지라 그러는데 C 스테이지라는 거는 다 굳은 단계. 이렇게 제품화된 거고 A 스테이지라는 거는 그 원초 소재들. 그 중간이에요. 그 A, B, C 중에 B 중간. 네. 중간인데 이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수명이라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 마이너스 20도 정도 보관을 해도 6개월이라는 수명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유럽이나 미국 생산한 거를 비행기로 실어 나르게 되면 1kg당 한 3불 정도 칠 거예요. 배로 실어 오게 되면은 5주가 걸려버려요. 그러면은 수명이 6개월이 아니고
4개월 반밖에 안 남았죠. 근데 여기서 하게 되면은 뭐 중국까지 가는데 뭐 아무리 많이 잡아도 일주일이죠. 뭐. 그 안에 제조를 완성을 시켜야 하는 그 기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다라는 의미.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자재 관리도 훨씬 더 편안하겠죠. 보잉 차이나 그러니까 어떤 지리적인 이점으로 한국에 있는 소재 회사로부터 공급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아시아 존의 개척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시아 전체적으로. 그렇죠. 이걸 수주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구사하는가 하면은 네. 이걸 만드는데 싸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리를 안 해요. 이게 쓰이는 소재를 경쟁력 있게 공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부가가치가 높은 쪽에서 더 경쟁력을 갖춰 나가겠다. 그렇죠. 아니 아까 이제 요거 비행기 모형을 놓으시면서 저는 이렇게 놔야지 멋있지 않겠느냐 했는데 굳이 이렇게 놔야 된다고 하시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그렇지. 이거 보이려고 이거죠. 아 그래서 꼴이 왜 비행기를 이렇게 놔야 되냐. 뭐 지금은 이제 항공 산업이 조금 많이 어려운 시기이기는 한데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항공사들이 체질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경쟁력 있는 협력사들과 손잡기를 바라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항공에 가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이루어진 게 어떻게 보면 풍력이라든지 요트 마스터예요. 아 요트 마스터 그러니까 돛대 개념이죠. 돛대 개념 그렇죠. 돛대도 이제 가벼운 소재, 막 요트 빨리 달려야 되고 막 경주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카본 소재로 만들고 풍력 발전기의 블레드에 색이 있는 날개 안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거를 그 안에 축 같은 거 비슷하게 있어요. 그 날개 안에도 축이 들어가는. 네네. 항공기 소재를 하면서 나온 부산물이 어떻게 보면은 풍력에도 쓰였고 또 요트 마스터에 쓰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업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5년, 10년을 준비하는 게 너무나 이제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까 우리 요거 보시는 분들도 그 미래까지도 같이 이제 생각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걱정이 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년, 10년 생각을 하는 건데, 투자자나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얼마 전에도 그 배터리 데이 때 앨런 머스크가 이야기한 게 그래봐야 2년 뒤, 3년 뒤인데 시장에서는 욕을 하는 거예요. 당장 내일 모레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약간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예. 주주분들께서도 종목을 선택하는데 단기간에 할 것이냐, 이거는 내가 미래에 먹고 살 거를 할 것이냐, 이런 걸 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도 단기 이익은 내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죠. 뭐 맨날 손실만 보면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지. 제가 이제 지금 10년 뒤에 거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네. 단기 게 없으면은 그렇죠. 지금 뭐 장기 10년 뒤에 좋은 게 생기는데 그렇죠. 미래를 위한 투자는 무슨 돈으로 할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여기는 예. 상반기에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는 거. 상반기 실적이 거의 뭐 예년 1년치 실적을 상반기에 거의 다 내셨잖아요. 넘었죠. 그건 뭐 운수가 좋았다고 봐야 되고. 운이 좋았던 건가요?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수준은 올해만큼은 안 되지만은 LNG 배가 예. 비슷한 숫자로는 향후 몇 년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할 부분은 LNG 운반선용 본행제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 이게 메인 사업이고 가장 뭐라 해야 되나 뭐 매출 뭐 엄청나게 크고 캐시카우로 지금 이제 캐시카우가 되는 거죠. 뭐 단위가 지금 뭐 이쪽 신소재하고는 단위가 다르니까. 예. 근데 LNG 본행제가 지금 이제 호황인 건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예. 그래도 이제 경쟁력 있는 거는 글로벌 1위 하고 있는 건 LNG 운반선. 그 우리나라가 갖는 그 LNG 운반선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본행제 쪽에서의 경쟁력은 뭐라고 보세요? 실는 물건이 가스잖아요. 조금이라는 거 틈이 생기면 새버릴 거 아 아니에요. 그러면 날아가죠. 기화돼서. 뭐 다른 고전된 화물이 뭐 컨테이너 싣고 가는 게 컨테이너 하나가 옆에 부서진다 해서 뭐 큰 피해 볼 거 없는데 이거는 샌다 하면은 그 안에 들어간 화물이 다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고 그 배를 한국까지 끄집고 와가지고 한국 아니 조선소 끄집고 와가지고 수리해서 다시 나가야 되죠. 그러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그건 생기죠. 천문학적 손실이죠. 그거를 우리나라가 무지 잘하고 있죠. 중국이 LNG 전 세계 최대 소비국이고 두 번째가 일본이고 우리나라도 뭐 한 세네 번째 될 거예요. 네. 그런데 또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싹쓸이 하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 잘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배는 싸게 파는데 중고 가격이 없답니다. 배가 중고 가격이 없대. 아예 중국으로 사질 않으니. 그렇지. 네. 근데 중고 차값이 보장돼야 차 사가지고 그렇죠. 3년 쓰고 난 다음에 50% 받을 수 있는 거하고 그렇죠. 아무도 안 사주는 거라. 안 사주는 거 하면 차고비만 나가겠지. 그 LNG 본행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전에 기업 탐탐 통해서 그 밀양 예. 그리고 함양까지 갔었나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서도 이제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그 영상을 조금 저희가 참조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LNG 운반선 또 LNG 본행제 시장이 좋은 거는 아는데 이게 과연 뭐 3년 4년 이렇게 쭉쭉쭉쭉 이어질 것이냐. 물론 배를 짓는 데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수주 사이클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어떤 뭐 사이클을 그렇죠. 타고 또 내려갈 수도 있지 사이클 않겠느냐라는 타고 우려가. 내려가는 것이 맞죠. 네. 그런데 또 한쪽은 지금 LNG 전체 시장에서 볼 때 하나는 해양 오염이란 걸 하지 마라 해서 네. 이미 규제를 시작한 게 오염이 안 되는 연료를 사용해라 네. 해서 전기 또는 수소 또는 LNG로 해야 되겠죠. 뭐 LNG는 가벼우니까 하늘로 날아가니까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네네네. 기름과 달리.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기를 가지고는 그 큰 배를 멀리 이동할 수가 없고 안 되죠. 아직까지 수소는 예. 그 단계에 못 미쳐. 못 미쳤고 그래서 이제 LNG 추진선이라는 게 그게 생기고 예, 나오고. 또 그리고 각 항구마다 그러면 LNG를 공급할 수 있는 LNG 벙커링이라고 하는 소형 LNG 선들이 운반선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LNG 추진선을 위한 주유소 같은 개념으로요. 그렇지. 예. 이제 후진국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발달하게 되면서 전기 소요량이 늘어나는데 네. 이거를 LNG로서 발전하면은 해양 오염이 안 되죠. 그래서 기존의 발전소도 LNG 발전소 전환하는 거라든지 네네. 또 기 짓는 것도 이런 LNG로 하는 발전소를 짓죠. 그러니까 요즘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LNG 탱크를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고 LNG 배를 끄집고 와가지고 거기다 갖다 놔놓고 쓰고 다시 또 배가 오고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거를 그러고 그 LNG 터미널이라고 하던가요? 뭐 터미널도 있고 예. 뭐 벙커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단순히 LNG를 운반하는 운반하는 배에 대한 수요만 볼 게 아니라 그 전반적인 그 LNG를 활용한 에너지 사이클 전반적으로 봐야 전반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디든 LNG를 보관하려면 본행제가 필요할 그렇죠. 테니까. 그런데 네. 과연 지금 이제 마커스 타입으로 갈 거냐, 안 그러면 다른 타입으로 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돼요. 어떤 타입이요? 기존의 모스 타입이라는 것도 모스 있고, 타입 예, 예. 하고 멤브레인 방식하고. 멤브레인 방식하고 그러니까 여기는 모스 방식은 아니고 멤브레인 멤브레인 방식이 방식이요. 쓰여야 예. 회사가 좋은 거니까. 그렇죠. 그거는 예. 저희가 예.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저희가 넣어드릴 텐데 모스 방식은 이제 배 위에 뚜껑 동그랗게 올라와 있는 예, 예. 그러니까 동그란 창으로 이제 예. 운반하는 거고 멤브레인 방식은 배 밑에다가 뭐 사각형이라고 하면 좀 뭐한데 이렇게 밑에다가 담는 방식. 그렇죠. 예. 멤브레인 방식으로 훨씬 더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간 멤브레인 방식으로 뭐 LNG 뭐 보관소도 그렇고 터미널 방식도 조금 되면 이 회사는 좋다라는 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쓰이는 게 지금 요 만지고 계시는 게 그러니까 예. 저희가 그 LNG 본행제에 쓰이는 거는 침대 매트리스처럼 생긴 거 그걸 뭐라 그래야 돼요? 우레탄 폼에다가 우레탄 폼. 우레탄 폼에다가 예, 유리 섬유를 들어서 구조제로서 수십만 가닥을 넣어서 구조제가 되고 예. 그리고 또 그 위에 핵심이 요 섬유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 이름이 뭐죠 이게? 그냥 그 LNG 기화돼서 날아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시트지. 예. 이게 보이네. 그 안에 유리 섬유로 만들어져 있지만은 네네네. 실제로는 그 안에 알루미늄이 하나 들어 있죠. 그렇죠. 알루미늄 박이. 요게 뭐예요? 아니면 이거는 그냥 모필름이고요. 모필름이고. 예. 이 안에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반짝반짝한 살짝 보일 거예요. 이게 알루미늄인데 알루미늄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잖아요. 그죠? 네네네. 1차 방정은 가스가 닿는 데는 금속을 가지고 이 콜게이션을 줘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네. 폼과 폼 사이에다가는 그 넣을 공간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얇은 방망으로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면 콜게이션 넣은 거는 이게 차가워지면 금속 수축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콜게이션을 넣은 건데 바로 시트를 집어넣어 버리면은 줄어들면 어떡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줄어들지 말라고 옆에다가 보강해주는 유리 섬유를 붙이고 또 거기다 접착을 하고 하는 것들이죠. 그럼 이 안에 알루미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보이는구나. 예. 보여드리면은 이게 보이나? 이거는 판넬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옆에 약간 삐져나온 부분에 다른 것들이 충격이 있었을 때 안고 안 나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탱크를 한꺼번에 이렇게 만들지 못하니까 네. 레고처럼 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네. 쌓아서. 쌓아서 만드는데 거기에는 중간에 떨어진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간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간격을 메워줘야 되는. 간격이 메워주는 거를
이거를 FSB라는 플렉시블 타입을 쓰는 거예요. 얘가 그 역할을 하는구나. 예. 그런데 배가 점점 커지고 수소로 간다든지 하면은 더 차갑게 냉각을 더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판넬이 두꺼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두꺼운 게 움직이면은 이제 얇은 게 움직이면은 요래 움직여도 요 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네. 또 이래 두꺼워지면 이만큼 움직여도 이게 거리가 훨씬 길잖아요. 그렇죠. 반경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게 찢어지는 힘이 무지 강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뭐라 해야 되나 구부러짐에 견디는 힘, 그렇죠. 이 찢어지는 힘 이런 게. 그러니까 찢어지지 않는 힘. 그렇지. 그걸 인열강도라 그러는데. 찢어지는 힘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찢어지지 않는 힘. 아, 그렇지. 찢어지지 않는 힘.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3배 정도 키웠고 이거를 어떤 조선소에서는 설계하는 분들이 미래를 위해서는 한 5배까지도 강하게 만들어 달라. 더 강하게. 예. 그런데 가격은 안 올라가면 좋겠다. 도둑놈들. 아니, 아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국내에도 LNG 그 본행제 관련해서 경쟁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경쟁사가 있고 또 해외에도 있고 뭐 프랑스 업체도 있고 한데 예, 예. 거기 대비 한국 카본이 더 나은 점은 단순히 그 아까 그 매트리스처럼 생긴 우레탄 폼뿐만이 아니라 약간 이런 소재 경쟁력인 거잖아요. 같이 종합적으로 다 있어야 되겠죠. 네네. 예. 요거를 경쟁사에도 납품하시는 그거 아니었던가요? 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죠. 옛날에 일본서 한 군데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그 집이 계속 해주길 원했는데 손을 떼버렸어요. 요 시트지를 만드는 예, 예. 이 방벽, 2차 방벽을 만드는 회사가 손을 뗐다고요? 그렇죠. 이제 저희들이 뭐 품질적인 측면도 조금 낮고 많이 좋다 하면 그건 건방져 보이니까 조금 낮고 가격도 조금 낮겠죠. 예. 그러니까 한국 카본 때문에 일본 회사가 이 사업을 포기했다. 그렇죠. 좀 심했나? 요즘 소부장 하는데 네네네. 우리는 진작에 옛날에 다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진짜 그 대표적인 이제 소부장 예. 기업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국 카본을 아직까지는 소부장 또 소재에 특화된 또 신소재를 계속 개발하는 기업으로 보는 것보다는 왠지 조선기자재 쪽으로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조선기자재지. 그렇죠. 그 중에 하나가. 그런데 그 비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거는 조금 잘못됐지. 그래서 이제 앞부분에 그 미래 사업 그 신소재들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고, 시간이 없어서 요 얘기 바로 또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경쟁력 측면에서 뭐 소부장 기업들이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여기 약간 조금 되게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그게 체감이 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경쟁력 측면에서 국가가 많이 지원해 준다고는 하는데 여기 약간 조금 되게 민감한 이야기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기업인 입장에서 그게 체감이 되시는지 쓴소리 많이 하셔가지고 우리 정문수 회장님. 순소리 한번 하겠습니다. 네네네. 국가가 R&D 비용을 대고 해서 이런 경쟁력을 갖추고 만들어낼 수 있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국가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안 들이지 들이고 않고 자, 예. 예를 들어서 FTA를 체결을 해나가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디테일하게 현재 이루어지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도 잘 쳐다보면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놓치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5년 전에 맺어진 한중 FTA에서 탄소 섬유 개통에는 네. 우리나라가 옛날에 수입할 때는 중국 수입할 때는 8% 관세를 물렸고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건 17.5%를 냈습니다. 거의 2배 차이. 예. 그런데 5년 전에 FTA를 체결하면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하는 양이 적어 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8%를 0%로 했는데 우리 쪽에서는 중국에 나가는 거는 17.5%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대로. 그럼 2배 차이가 아니라 그냥 곱하기가 되지 않는 수준이 돼버린 그렇죠. 거네요. 근데 단순하게 카본 섬유뿐만 아니고 이게 들어가는 프리프랙이라든지 또 수소 탱크라든지 까지 다 포함될 거예요. 올해가 5년마다 개정을 한다는 시기라고 한답니다. 요즘번에 부산서 시주석이 방한할 걸 대비해서 그 안에서 뭐 어젠다 정하는 거에 한중 FTA 관계 개정도 어젠다에 뭐 테이블에 올라가겠죠. 예. 예. 뭐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시정이 되게 되면은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거를 개척해 주는 길이 아닌가. 잘 만들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국가 내에서 쓰는 양이라는 것은 무지 작습니다. 수출할 수 있게끔 이런 바탕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정부가 돈을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기업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이런 것보다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수출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에다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게 옳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참 어렵지만은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되면은 저희들이 기여할 수 있는 게 훨씬 많겠죠. 이제 그렇지 않다면은 그쪽에다가 공장을 세우는 결과를 갖게 되겠죠. 그런데 기술이라는 것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물 흐르듯이 비용에 따라서도 가고 그렇죠. 기술력도 우리가 만약 그렇게 해버리면은 자연히 그나마 좀 있는 기술 단시간 내에 건너가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하신 이런 항공기 꼬리 부분에 대한 이제 소재와 이 제품을 수출하는 것도 이제 중국 쪽 염두에 두고 계시다고 했고 이 카본 소재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지금 그들의 관세 17.5%가 유지가 된다면 저쪽에서 0%에 들어오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17.5%나 원가 경쟁이 차이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여기에서 수출하는 건 너무 불리하고 그냥 거기에다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만들어서 거기서 파는 게 그래 놓고 이제 한 3년 팔아먹겠지. 길면 5년 팔아먹고. 그러면은 단기간에 주주들은 좋아하겠지. 그러나 우리 영속성 측면에서는 또 불안하니까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기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게 옳은 방향인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진짜 안 되면 중국에다가 공장을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베트남에다가 그렇게 해서 세우게 되셨던 거 아닌가요? 이제 베트남이 세웠던 목적이 그런 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방법 중에 하나였고 네. 또 우리나라는 부지도 많이 비싸고 네네. 인건비도 많이 비쌉니다. 그거야. 예. 비교적 항공기 구조제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라는 건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싼 것들은 네. 그 제조 경비 안에 원자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 같으면 20% 정도 올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나머지 80% 안에 인건비 비중이 20% 또는 40% 정도 될 거예요. 이번에 저희들이 그냥 8천만 원짜리 공시를 냈는데 네네네. 그게 사실은 그 안에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그 다원시스라는 회사에다가 예. 그 전동차, 전철 같은 거 전동차 위에 그 환기 시스템. 그 에어컨 카바. 예. 근데 그 예. 커버를 우리가 수주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시를 하셨는데 이게 8천만 원짜리면 사실 뭐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소수점이잖아요. 의미 없는데 이거를 공시하신 의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자, 조금 이거는 좀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네네네. 그 부품 가격 하나가 원이 나왔어요. 그 제조 경비가 그럼 그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뭐 어떻게?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다원시스에다 견적을 제출했더니 네. 다원시스가 기도 안 차다 한 거예요. 그게 얼마로 적혀 있는가? 만 원. 그러니까 뭐 밝히긴 좀 그렇지만 특정 원재료에 대한 가격 차이가 부품이요, 부품? 예. 이거를 만드는데 네네네. 나는 다원시스에다가 예. 원에 납품할 수 있습니다 하고 견적서를 냈는데 네네. 중국 회사가 경쟁회사가 낸 견적서는 저희들은 이게 10만 원입니다 하고 낸 거예요. 자, 오늘의 퀴즈 얼마에 내수주 있게? 그거는 거의 뭐 상대방도 깎아달라는 말을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이거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땄어요. 네. 그러니까 땄기 때문에 공지를 했는데 아니 어떻게 짜리를 자, 이게 비밀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걸 베트남에서 만드는 걸로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달라. 뭐가 다르냐? 잠시만요.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한번 짚고 가면은 국내에서 만들었을 때 9만 원. 예. 근데 결국은 수주를 따기 위해서 베트남에서 만들어 오는 걸로 했으니 이라는 예. 엄청난 가격 경쟁력이 생긴 거라는 거죠. 그럼- 중국산보다 더 싸게. 그럼 우리나라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일자리 아니에요. 문제라든지. 그렇지. 예. 그런데 예. 이 안에 우리가 딸 수 있었던 가격만 싸서 딴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부품을 만들었는데 이게 있는 부품 색깔하고 여기 있는 부품 색깔 다르면 안 되겠죠. 네네네. 그리고 체계라는 게 똑맞아 떨어져야 되겠죠, 그죠? 네네네. 근데 그거를 보면은 현장 맞춤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금형을 파야 되고 또 시제품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거예요. 네. 또
들고 왔을 때 페인트가 벗겨졌다든지 잘못된 게 있으면 새로 수선도 해야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일단 완벽해야죠, 제품 자체가. 완벽해야 예, 예. 자, 그래서 제가 8천만 원 중에서 베트남으로 있는 공장에 저희 공장에 나가는 돈이 4,100만 원, 국내가 3,900만 원이에요. 남는 거 없잖아요. 야, 이제 아까 처음에 너네 네. 150개 한 게 아까 좀 네네네네. 근데 베트남에 나가는 게 원이고 한국이 이런 거야. 네네네. 이 안에 내가 시사하는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설명해 자, 주세요. 여기서 이거를 개발하는 사람, 만드는 사람이 100%를 하려고 하면은 10개밖에 못 한다면 만약에 100원짜리 물건을 10개밖에 한다면은 1,000원밖에 안 되지만은 내가 40%를 국내에서 하고 베트남에서 60% 하는 거에 국내가 40원, 저쪽에 60원 했을 때 이게 1,000개가 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4만 원이 되는 거고 저쪽에 나가 6만 원이 되는 거고 이게 기술은 또 베트남에 하나도 안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왜냐하면 그걸 설계하는 기술 이 안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네네네. 기술자들이 존재하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지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가 꿈꾸는 방법이고 그런 겁니다. 이래야만 경쟁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좀 이원화시키는. 이혼은 다 원하기도 하지만은 그 안에서 우리 국내를만 고집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제가 비싼 거를 국내에서 해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비행기 만드는데. 네. 근데 비싼 것만 하게 되면 소재로 따지면은 조그만 양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소재에 바잉 파워가 없고 제조 공장이라는 거는 10개 만드는 거하고 11개 만드는 거하고 9개 만드는 거는 프로핏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걸 위해서 뭐 베트남 그렇지. 같은 시장을 좀 이용을 해서 이 양을 볼륨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판매가는 중국. 예. 뭐 중국 폄하하는 양이 아닌데 거기 가격처럼 예. 맞춰야 된다. 맞춰야 된다. 네. 품질은 당연히 한국 품질을 맞춰야 된다. 그렇죠. 그러고 조금 더 불편한 걸 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여기 기반을 안 두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소재의 양을 늘릴 수 있고 부품의 양을 늘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부품은 계속적으로 데리케이트한 거 국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나라가 기술자라든지 일자리라든지 계속적으로 창출시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국수적으로 내 혼자서 이 안에서 다 해야 되겠다 해버리면은 축소지향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품질을 어떻게 하면 그걸 또 유지하게 하느냐 그걸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어요. 우리 직원도 교육 엄청나게 시키고 광주에 있는 모 회사에 다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래서 공부하러 갔다가 아 이게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인가 보다 해서 우리 중력분들 모시고 가서 1박 2일로 공부하게 하고 또 우리 그 뒤에는 우리 회사에 버스 한 2대로 가가지고 1박 2일로 공부하고 그래서 소재 경쟁력뿐만이 아니라 해외 공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산업, 기술, 경쟁력을 10분 발휘를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는 방향으로 또 이제 가고 계시는 거고. 요즘번에 미라의 우주선 문제에다가 제가 글을 만들었죠, 그죠? 기증했죠. 누리호 2분의 1 사이즈로. 그 뭐 우주 발사체 모형을 지어서 이제 했죠. 기부를 하셨죠. 그러면서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도면을 받았죠. 아 모형. 그 도면 받아야 똑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어차피 근데 그 도면은 외형이잖아요, 외형. 외형이지만은 그 외형 안에 디테일도 있는데 똑같아야 되지. 그러니까 도면을 협조받았죠. 그러면서 원장님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요즘 화두가 되어 있는 거는 자율주행차, 택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있다라는 거 돼야 되는데 5G가 기반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5G인 데까지 그걸 다 세울 수는 없어요. 전 땅에다가. 또 바다에다 세울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하늘에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앨런 머스크가 위성이 4만 개가 필요하다 했어. 하늘 위에다가 그냥 쫙 깔아버리는. 그렇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한 1%는 우리나라 몽이라고 한답니다. 그 항우인영 원장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꼭 기여를 하고 싶다 했어요. 한국화본에서. 복합 소재가 재미있는 거는 특히 탄소섬유 같은 경우에는 열팽창 계수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쓰이는 거는 강도보다는 강성, 열팽창 계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간 소재를 핸들링하고 잘 가공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는
그런 가공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 소재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소개도 하고 그런 데에다가 실적을 쌓게 해주십시오 했어요. 어렵지만은 기왕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4만 개 시장이 기다리고 있잖아. 우리가 위성이라는 게 그렇게 오랜 기간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4년 그리고 어떤 거는 기껏해 10년 네네. 예, 길다 해야. 그러니까 4만 개가 필요하다면은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게 1,000개, 10,000개 이래 쏘아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네. 1년에. 전번에 미국하고 협상하면서 여태까지는 로켓 쏘아 올리는 게 액체연료로 쏘아 올렸는데 이제 고체 고체 연료. 연료. 예. 고체에서 장점이 있는 거는 보관성이 좋아요. 그리고 빨리빨리 쏘아 올리고. 그래서 그런 걸 하는 게 저희들이 위성뿐만 아니고 그런 동체라든지 안에 연소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저희들 재료로 수소 탱크에 쓰이는 소재나 거기에 쓰이는 소재나 좀 비슷한 소재들입니다. 물론 온도 조건도 좀 다르고 압력 조건도 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르지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사업의 기회를. 예,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자동차용 네네네. 수소 탱크 하는 거는 저희들 고객들이 해주시면 되고 거기에 들어간 소재 또 이거를 보관하는 거라든지 트레일러라든지 이런 대형은 소재 연구를 하기 위해서 탱크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보관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트레일러용이라든지 보관용이라든지 하는 좀 큰 거 하는 거는 네. 저희들이 해야만이 시장이 확대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럼 소재도 많이 팔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연내 구축 다 끝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카본이 LNG 그 본행제부터 그리고 그 액화된 LNG가 기화가 돼서 새어 나가지 않게 미세하게 잡아주는 이런 소재부터 뭐 항공기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주에 있는 위성 소재까지도 정말 큰 꿈을 꾸고 계시는 장기 비전 또 이제 세워주신 한국카본의 조문수 회장님을 만나봤고요. 들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 너무 우리가 좁게만 보는 건 아닌가. 저는 당장 이 카본 적용된 자전거 어디서 사야 싸게 살 수 있나 그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진짜 뭐 자전거나 뭐 낚싯대 이런 걸 넘어서 정말 우주까지도 이제 급 팽창하실 수 있는 사업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아니 되게 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